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영천 관광택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발표했습니다. (21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봉화 분천마을에 올해는 체험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즐길 거리가 풍성해졌습니다. 경북 도내 축사 화재 중 40% 이상이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영천 관광택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입 넉 달째 전체 이용객 수는 30여 명에 불과했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영천 하이 지난 7월 출범한 영천 하이 관광택시입니다. 개인 택시 4대와 법인 택시 6대가 관광택시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택시로 운행을 하다 관광객이 사전에 예약을 하면 해당 택시 운전자가 영천의 명소와 맛집 등을 소개하는 일일 가이드로 활동하게 됩니다. 영천 하이 관광택시는 총 10대로 운행되며 권역별로 5개 코스를 지정하여 운행합니다. 코스는 관광객과 운전자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관광택시를 이용하면 보현산댐 지바이어와 운주산 승마장 등 주요 관광지의 체험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보현산 천문과학관과 천문전시체험관은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SNS에 관광택시 이용 후기를 올리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범 넉 달째 관광택시 이용 건수는 13건, 관광객 수는 37명에 불과합니다. 영천 관광택시가 출범한 지가 아직까지 얼마 안 돼서 좀 있으면 많이 찾아오실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관광택시. 영천시는 이달 중으로 택시 외부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관광택시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지만 관광택시 제도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거운동이 돈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후보자가 사용한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들이 선거 비용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선거 때마다 인구수, 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각 선거구별로 정하게 되는데요. 대구는 어떨까요? 권수경 기자입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란 각 후보가 선거운동으로 쓴 비용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후보자가 비용을 지출하고 증빙 자료를 내면 선관위가 비용의 적정성을 따져 보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기본 1억 원에 인구수와 읍면 동수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구마다 제한액이 달라집니다. 대구에선 중남구가 2억 2,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병이 1억 5,4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대구 지역 평균은 1억 7,400만 원으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보다 200만 원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반영됐고 중남구와 같이 둘 이상의 자치구가 묶이면서 1,500만 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선거구가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 원을 가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인구수 곱하기 90원으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후보가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지만 10% 이상이면 절반을,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조정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성탄절이면 선물꾸러미를 손에 든 산타 할아버지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유럽 알프스에서나 만날 수 있던 산타 마을이 우리 지역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경북 봉화에 위치한 분천 산타마을입니다. 성탄절 준비에 한창인 산타마을에 전병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분천역 산타마을이 21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분천역 일대에 들어선 국내 유일의 체험형 산타마을입니다. 올해는 기존 가건물 형태의 식당을 모두 철거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시설을 새롭게 꾸리는 등 더 많은 손님들을 맞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공 썰매장은 기온이 더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체험 위주로 많은 시설들이 생겼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알파카라는 동물이 들어와서 먹이도 줄 수 있는, 만질 수도 있는 이런 체험도 있고요. 올해는 최소 20만 원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산타마을을 다녀간 사람은 총 10만 6천여 명, 추산되는 경제 효과만 6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국적인 겨울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산타마을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이제 엽서를 쓰면 보내준다는데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갖고 사탕 2개 드리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네,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많이 해놓으셨고 네, 좋은데요. 봉화구는 분천 산타마을을 내년에 경상북도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점 시설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군비, 도비 합쳐서 총 5억 원이 투입됐고요. 내년에 도비를 포함한 40억을 투입해서 대형 산타트리와 산타 박물관,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센터를 지난 2014년 개장 후 전국적인 입소문을 타고 있는 봉화 분천 산타마을. 다양한 체험 시설을 바탕으로 성탄절 시즌보다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대구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검게 뒤덮인 하늘인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7일 낮 12시쯤 칠곡 가산면에 있는 한 플라스틱 화물 운반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진 불은 옆에 있는 다른 공장을 포함해 2개 업체 10개 동과 음식점 한 곳을 태우고 9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없는데요. 3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생겼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끄기 위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3대와 탱크, 펌프차 등 장비 50여 대, 소방관 1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에 불이 계속 옮겨붙어 불고 바람까지 많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요즘, 특히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는 요즘 또 하나 주의해야 하는 게 있죠.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동파 방지, 한 번 더 점검인데요. 매년 겨울은 돌아오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동파 예방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량기함은 내부를 헌옷이나 이불로 채우고 뚜껑 부분도 틈새를 테이프로 붙여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집을 오래 비우거나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수돗물을 조금 틀어놓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입니다. 다만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는 건 오히려 동파를 불러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정해봤는데요.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영어 그림책입니다. 오는 18일 경북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키워드 제목으로 꼽은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영어 그림책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어울리는 영어 노래와 율동을 배우고 영어 그림책을 가지고 사물의 이름과 특성을 익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도 직접 만들어 볼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프로그램은 경북도서관 홈페이지에서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는데요. 초등학교 1, 2학년과 3, 4학년으로 나눠서 프로그램당 15명, 선착순 모집이라고 합니다. 18일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유익하고 소중한 크리스마스 추억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경북 도내 축사 화재 중 40% 이상이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축사 화재 333건 중 43%가 12월과 3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원인은 전기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겨울철 작동하는 열등이나 주변 전기 배선에서 화재가 잦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주시 함앙동과 CJ헬로 영남방송이 지난 6일 함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장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봉사에는 함앙동 직원과 도움단체, 영남방송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치 700여 포기를 담갔습니다. 우리 간 내에 이제 차상위 계층인 그 장애인과 그다음에 독거노인, 그다음에 이제 모자 가정 이래 저들이 한 210가구에 한 1,020kg 정도 해서 배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겨울이 잘 나도록 저들이 이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합니다. 김장 봉사 활동을 통해서 불우한 이웃들이 좀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내년에도 더 많은 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과 함께 발전하는 CJ헬로 영남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신입사원들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커버 댄스로 경북 관광 홍보 영상을 제작해 화제입니다. 전 세계 젊은 여행객들에게 경주, 안동, 청도 등 경북 도내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해 만든 이 영상은 신입사원들이 한 달간 주요 관광지를 직접 여행하며 촬영한 것으로 경북 문화관광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오이소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회 별신구 탈로리를 포함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안동시는 한국의 탈춤이 지난 6일 열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2020년 신청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와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내년 3월 말까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한국의 탈춤이 반드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최종 등재 여부는 2022년 개최되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제17차 정부 간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얼굴 모양의 토기가 출토된 경산 소월리 유적에서 6세기 때 토지관리 문서로 추정되는 목간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목간은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 일정한 모양으로 깎은 나무 조각으로 1차 판독을 통해 총 6면에 걸쳐 약 94자의 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록된 글자의 서체나 내용으로 보아 신라시대 경산 인근 지역의 토지 현황을 기록한 문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토된 목간은 당시 신라의 지방 지배와 토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시민투표를 통해 올해 대구시의 우수시책 10개를 선정합니다.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 칠성 야시장 개장 등 전문가들이 선정한 15개의 시책 가운데 시민투표를 통해 최종 10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투표는 9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11일과 12일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길거리 투표도 함께 펼쳐집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전체 휴관에 들어간 안동 시립도서관이 옛 명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도서관에는 도서 만여 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책을 대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시도서관이 운영되는 동안 개인 학습을 위한 자유열람실이나 사이버파크실 등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대구시가 로봇, 미래형 자동차, 의료 분야의 대구 혁신 아카데미 2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100명으로
선발된 교육생들은 대학원 수준의 현장 실무형 교육과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만 33세 이하 대학 졸업생 또는 대구 경북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는 1월 1일부터 15일까지 휴스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벼 보급종과 봄 감자 품종을 공급합니다. 종자 신청 기간은 벼의 경우 20일까지, 봄 감자는 30일까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벼 품종은 삼광벼와 조평벼, 백옥찰벼 등 5개 품종 75톤입니다. 벼 신청 단위는 20kg 기준으로 공급 가격은 내년 1월에 결정되며 공급은 내년 1월부터 3월 하순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봄 감자 품종은 수미로 8톤을 공급합니다.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이달 말까지 입교자 35세대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영천으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가족 수와 귀농교육 이수 정도, 지역 활동 계획 등을 평가해 선발합니다. 지난 10월 문을 연 지원센터는 단독주택과 원룸형 주택, 교육장, 실습 텃밭, 시설 하우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귀농 귀촌 희망자는 10개월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영농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10일부터 시청을 출입하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11개월 동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6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교 88곳에서 성면 제거 공사를 실시합니다. 현재 대구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성면 보유 면적은 전국 평균보다 3.4% 낮은 16.7%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성면 보유 면적이 12.3%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성면 제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늘려 오는 2027년까지 남은 성면 자재를 모두 걷어낼 예정입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0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추위는 한풀 꺾였지만 대신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안개에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 더해져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및 각종 화재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수요일까지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모든 시간대에 실내 환기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미세먼지 많아서 빨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은 되도록 자제하시고요. 세차도 다음 기회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동해 남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